활용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3팀 메가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오승민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발표 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구성및 역할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 설명드린 뒤 프로젝트 절차와 프로젝트 수행 경과, 향후 계획과 Q&A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전반 총괄하고 NL2 SQL 모델 개발을 주로 맡았고요. 영빈님께서는 데이터 주로 맡으셨고, 수현님께서는 SLL 모델 학습 및 파인튜닝 주로 맡으셨습니다. 명신님께서는 CI/CD 자동화, API 설계, 웹앱 배포를 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정해야 한 문제가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반복적 HR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이 HR 부서의 경우 입사, 퇴사, 휴가 관리 등의 단순 반복 업무 비중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 담당자 리소스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단점 또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내 HR 데이터를 활용할 때 보안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이 우려가 되어 이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장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 조직 내에서 인사 데이터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자동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정보 접근성이 낮아 질응답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아까 1번과 연계되어 이러한 HR 부서 등이 임직원들이 이런 인사 관련 규정이나 복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물어봐서 이 전화 이메일 문의에 대한 대응이 부담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기획 의도를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요. 먼저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복되는 질의응답 업무 감소로 인한 HR 담당자의 핵심 업무 집중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 사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또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존 챗봇의 제약을 해소하고 기업 상황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제 슬랙 기반의 HR 챗봇을 주요 기능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얘기해줘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개인 DM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문의로부터 공통 문의까지 전부 다 개인 DM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였고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공용 채널을 통해서 스레드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민감한 질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질문이 발생하면 개인 DM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관리자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HR 부서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웹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부서별 대시보드, 간단하게 월별 질문 통계, 월별 키워드 분석, 미응답 질문 목록, 인사정보 테이블 등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간단한 캘린더, 회사 주요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인데요. 프론트엔드는 딱히 없고 백엔드로 잠고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RDS, MySQL, 파이스 사용하였고요. 인프라는 EC2, 서브 동구는 GitHub과 지라, 서비스는 슬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보시는 슬랙 유저와 매니저 모두 슬랙 유저와 매니저 모두 임직원이고요. 여기서 매니저는 HR 부서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슬랙의 경우는 슬랙 소켓 모드로 주로 이제 답변이 오고 가게 되고 슬랙 소켓 모드를 통해서 이제 파일 게이트에 있는 장고 웹서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또 이 장고 웹서버에서 전달이 된 모든 것들이 에이전트와 LLM 모델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요 아래쪽 부분인데요.
일반 질문과 HR 관련 질문이 경우를 나눠서 구별을 할 수 있게 하였고요. 또한 이제 챗봇의 대화 기록 테이블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인데요. 어, 이런 RPA 시스템과 챗봇을 도입할 경우 이제 평균적으로 건당 2분 걸리는 반복 업무 처리 시간이 건당 30초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월 평균 업무 처리 시간 또한 약 80시간 정도 절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요 업무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30%로, HR 업무 만족도도 75%에서 85% 정도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기존 GPT-4 API를 사용할 때 대비 저희가 자체 SLM을 활용하면 최대 87%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활용 방안인데요. 기존 단순한 챗봇 시스템만으로는 차별화를 두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 간단한 월별 질문 통계와 같은 로그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로그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보여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질문 통계 중에 개발부의 질문이 특정 달에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 달의 개발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활용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슬랙 소켓 모드 API를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플랫폼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은 HR 서비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슬랙 챗봇을 개발을 하였는데 이 또한 다양한 부서와의 도메인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WBS를 지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데이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ERD를 작성을 하였고 이 웹에서 수집한 사기 문서를 바탕으로 복지 규정을 만들고 저희 입맛에 맞게 조금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기 문서를 바탕으로 FAQ 데이터를 이제 직접 만들었고요. 이때는 이제 생성 AI로 일단 만든 다음에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앞서서 저희가 사용한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인데요. 에이전트의 주 기능은 이 DB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여부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라마스를 기반의 블라썸 모델과 엔비디아에서 만든 챗QA 모델 그리고 코히어 포 AI에서 만든 아야 모델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블라썸의 경우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거하였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살짝 있어서 이것도 제외하였습니다. 아야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때문에 아야 모델을 파인튜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인데요. 저희가 만든 FAQ 데이터가 약 550개 정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증강을 해서 1650개 정도로 만들었고 이를 파인튜닝 하였습니다. 파인튜닝의 학습 방법은 로라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정확도 개선을 위해 퓨샵 프롬프팅을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여기서는 이제 레그를 이용해서 유사도 검색 탑5를 선정한 다음에 만약에 회사 규정 중에 알고 있는데 대답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로직도 추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사도 검색 탑5를 제공을 했고요. 실제 답변의 경우 직원 숙도에 대한 규정에 대해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경우 이런 간단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경우 이제 버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약 62%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해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조금씩 수정을 하였고요. 실제 약 74% 정도 향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변경점은
추가 질문이나 이모지에 대한 설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모지가 있는데 이 이모지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롬프트를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NL2 SQL 모델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NL2 SQL 모델의 경우 DB가 필요한 경우 HRDB에 갔다 오기 위해서 쿼리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쿼리를 생성하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파인튜닝 기반 베이스 모델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CDLM 이 경우에는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외를 하였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라이언 SQL이라는 모델은 너무 예전에 만들어져서 프랩에서 실행이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솔라라는 모델로 파인튜닝을 진행하였고 간단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확한 쿼리문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NL2 SQL 모델 같은 경우에는 CSV 데이터와 DB 스키마가 저장되어 있는 JSON 데이터를 학습을 하였는데요. CSV 데이터의 경우 질문에 맞는 SQL, 그 SQL에서 사용된 데이터, 컬럼명, 그다음에 테이블명, 제약 조건 등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 둘 다 학습을 하였는데 한국어 버전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와서 한국어 버전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간단하게 전처리하고 증강하고 제이슨으로 바꾸고 큐로라로 파인튜닝하고 로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 NL2 SQL 모델을 학습할 때 이것 또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 베이스 모델이 로우 넘버나 아니면 CT 같은 굉장히 고급된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제약하고자 로우 넘버 같은 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 이 테이블명도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였고요. 그런데도 이제 또 드낫 유즈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경하게 또 익셉션이라는 문장과 또 위즈 업센트 컬럼의 경우 자꾸 실제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서 있다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또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확인하였고요. 해당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답변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MySQL 서버에 들렸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연한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사내 규정 질문에 대해서 시연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멘션을 하고 아내가 출산하는데 며칠 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스레드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내의 출산 시에는 최대 9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원래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GPT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7일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일부러 90일로 굉장히 강하게 잡았고요. 이 때문에 90일로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창립기념일이 언제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한 대로 3월 20일이다 라고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물어볼 법한 질문, 연차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보면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사내 규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테스트하는 결과를 거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내 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실제로 이 질문을 했을 때와 답변을 받았을 때의 그 시간 간격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서버를 좀 비싼 걸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DB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NLT SQL 모델을 실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연차가 남아있는데 결근한 직원을 보여줘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NLT SQL의 쿼리를 직접 생성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전체 직원 목록과 직급, 이메일을 보여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승민이라는 사람이 팀장급으로 기록이 되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송명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팀장급이 아니라 일반 사원이라 본인 정보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도록 로직을 제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입사에 실제로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난이도가 꽤 높은 입사일이 5년 이상 된 직원 중에 제트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꽤 난이도가 높은 쿼리문도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체 공용 채널에서 답변을 하면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느낌표를 추가해 주면은 개인 DM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답변, 네, 로직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수현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부서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HR 부서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슬래시 관리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나에게만 표시되는 링크로 이런 식으로 관리자 페이지가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 간단하게 탑5 질문 키워드, 전체적인 질문 키워드, 웹의 질문 통계, 미음답 질문 목록, 그리고 이 월별 가장 많이 지각한 사람들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캘린더의 경우에도 간단한 회사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는 이제 사내 특정 규정, 특히 HR 부서나 복지 정책에 대해서만 굉장히 정교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교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HR 업무 프로세스와 등록 연동하여서 자동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만 지원을 하는데 이제 보통 회사의 경우는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 모델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공지 및 알림 기능 제공과 자동 워크플로우, 휴가 신청 등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메신저나 이메일과 연동하여 전사 차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